안녕하십니까?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한 평양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는 일간 신문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어디에 있을까?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논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군심하고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과 또 팬 여러분들께 정말 저도 함께 걱정하고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지금 일상생활을 하지 못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많은 자영업자들, 특히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고통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정말 무엇으로서 격려해드리고 위로해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저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렇게 식당에 저희 팬들도 그렇고 손님들 없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저희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북한도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건 북한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북한에서 들어온 정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침투되었는지도 제가 전번에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경연선 지역, 양강도 해산시와 신의주 쪽에 또 양강도 해산시에만 해도 3개의 격리병동을 만들어 놓고 지금 그 감염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중국에 다니는 사람들 한 달씩 거기에 격리병동시켜서 관찰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의주에서는 확진자 1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앓고 있는 확진자 1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한 이틀 지나서 일간 신문사에서 평양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타났다, 확진자가 있다는 뉴스를 했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봤습니다. 물론 신의주에 있으면 뭐 평양까지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죠. 또 평양에 있던 많은 외교관들이 1월 달에 대거 회의 참가하기 위해서 중국을 비롯한 또 세계 각지에 나와 있던 외교관들이 대거 들어갔죠. 또 작년 12월 달까지, 작년 12월 23일까지 유엔 제재 2597이죠. 이 제재 결의에 따라서 모든 일하러 나왔던 노동자들, 근로자나 무역일꾼이나 외교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수해야 된다는 유엔 결의 때문에 1월까지도 계속해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확진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퍼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상해에서 일하던 사람들, 또 우한이나 베이징이나 이런 많은 전 중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약 10만 명에 달합니다. 거기에는 무역일꾼도 있고 또 일반 근로자, 노동자들, 식당 접대원들 많은 사람들이 약 10만여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람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특히 단동 지역에는 북한 근로자와 북한 무역일꾼들이 약 2만여 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북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 단동에 있는 총영사관 직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약 단동에만 2만여 명의 북한 근로자와 무역일꾼들이 항시적으로 나가고 들어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지방에 있는 사람들보다 평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래서 평양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 12월 30일 날 발표됐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 감염자가 중국에서 한 200여 명 있다고 발표됐기 때문에 1월 달에 들어간 사람들은 무증상이 없더라도 그 후에 증상이 나타난지도 모릅니다. 또 최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에어로졸이라는 공기에 작은 입자로 확산돼서 공기로도 전파될 수 있다는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연구진이나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중국에서 했습니다. 또 잠복 기간이 어제 중국에서는 3일에서 24일까지로 늘컸습니다. 24일까지도 잠복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월 달 중순이나 1월 말에 철수한 북한 근로자들 속에서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다가 그 증상이 지금 나타난지도 모르죠. 그래서 평양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됐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마 확진자가 나왔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단독 뉴스로 보도한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북한은 초비상에 걸려 있고 특히 평양은 그야말로 준전시 상태처럼 고요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거리에 나다니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고 지금 이것이 확산될까 봐 준전시 상태 마냥 초긴장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양시는
그나마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통제되어 있는 지역이고 통제되는 시입니다. 왜냐하면 평양시는 아마 북한 사람들이 죽을 때도 단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는, 평양시를 보지 못하고 사망하는 북한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지방에 있는 서민들은 평양시를 한번 구경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할 만큼 평양시는 철저하게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마 중국에 출장을 나왔던 사람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것보다, 그래서 더 평양시에서 확진자가 나타났다는 데 대해서 아마 충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양은 북한의 많은 사람들, 특히 조선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또 당중앙위원회가 있고 당중앙위원회 수장이 바로 김정은이었고, 그 할아버지, 아버지 김일성, 김정일 다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였고 수장이었죠. 이런 사람들, 당중앙이 있고 위대한 수령님이 있는 평양은 조선의 심장이다. 이 심장이 뚫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정은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서 현재 김정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은 조선노동당 총사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섭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김정은의 업무까지도 마비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김정은은 최근에 몸 상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심장 철심연료 수술까지도 받은 상태에서 지금 건강이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휴식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지만, 그나마 그래도 동선이 지금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져 있고, 특히 삼지연 국장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그때 당시 이설주도 나왔고 가짜 김경희도 나왔지만 그때 한번 얼굴을 비춰놓고는 지금 동선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 중병을 앓고 있는 김정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된다면 그야말로 그 운명도 불보듯 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김정은은 철저히 모든 현지 지도든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아마 운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추적을 해보니까 삼지연에는 지금 삼지연의 별장이 있죠. 삼지연이 피난처이고 삼지연이 제1야전군 사령부가 있는 것이 바로 삼지연이고, 삼지연을 요새화, 삼지연 별장을 말합니다. 삼지연 그 별장 지역을, 특각 지역을 요새화해 놓고 뽕코까지 만들고, 일단 유사시에는 삼지연으로 도피하려고, 또 참수작전이라든지 아니면 서지컬 스트라이크가 시작된다면, 미국에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삼지연으로 피신 가려고 그렇게 잘 꾸려놓았는데 지금 삼지연에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삼지연에 나타나는 순간 모든 도로가 봉쇄됩니다. 삼지연 일대, 백두산 일대 모든 교통이라든가 보행자들 모두 차단시키고 일체 외부에서 사람을 출입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삼지연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이 삼지연 특각을 자기의 고향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자기의 고향은 원산이지만 삼지연을 지금 고향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다음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일단 삼지연에는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김정은이가 가장 잘 가는 곳은 원산입니다. 원산은 절대로 안 가죠. 왜냐하면 원산에는 방역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평양시를 제외하고 이 방역이라든가 의료보건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주치의들이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가는 도중에, 특히 최근에 공기 확산에 의해서 공기 중으로 감염된다는 뉴스가 나오는 판에 땅 밑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 또 최근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무서워서 비행기를 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비행기를 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김정은이 비행기 타는 모습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비행기로도 가지 못하고, 자, 그러면 원산 시내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원산이라는 것은 전국 각지에서 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강원도, 북한의 강원도 원산은 문천, 함흥, 단천, 김책, 청진까지 가는데 필수 코스입니다. 여기가. 이게 꼭 원산을 지나야 됩니다. 고속도로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산을 지나서 문천을 지나서 함흥과 단천, 김책, 그리고 청진으로 이어지는 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장사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국의 장사꾼들이 원산에 상당히 많이 거쳐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산에는 방역이 뚫리면 제일 먼저 뚫릴 것이 국경 다음에는 원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원산 지역에 이번 생일도 원산에서 세려고 했다는 말씀 제가 드렸지만 병 상태 때문에 가지 못했고, 그렇다고 이게 지금 평양에 바이러스가 나타났기 때문에 원산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것은 불보듯 명백합니다. 그래서 원산도 저는 뺐습니다. 그리고 원산 지역에 김정은이 나타나면 마찬가지로 청년휴양소를 비롯한 거기에 비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배나무골 휴양소에서부터 모든 것도 차단되고 국가보위부 요원들이 대거 파견돼 나가지고 거기를 봉쇄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도 아직까지 그런 기미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산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곳은 김정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산과 삼지연. 최근에 김정은의 동행을 따져보면 원산 아니면 삼지연이었습니다. 청진이나 김일성이 가장 김정일과 애회하던 함경북도 경성군이죠. 청진 바로 밑에 있는 그 경성군에 있는 김일성별 특각, 김정일 특각에는 김정일이나 김일성은 항상 8월, 9월, 10월 달에는 거기 가서 지냈지만 김정은은 거기에 한 번도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아니고, 그래서 김정은은 그럼 어디 있을까? 저는 평양시 한복판이 아니라 55호 관저라고 하는 김정일이가 생활하던 관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관저라고 할 수 있는데 김정일이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약 한 30만 평 됩니다. 15만에서 한 30만 평. 주위까지 합하면 30만 평. 거기에는 뭐 경마장, 수영장, 회의장, 그다음에 뭐 테니스장, 체육관, 그리고 극장까지 모든 게 겸비된 것이 바로 55호 관저입니다. 이 55호 관저는 용성구역과 대성구역 사이에 있습니다. 33호 구역이라고 불리는 이 김일성 주석궁, 그 뒤쪽에 김일성 저택이 있었는데 이거를 33호 구역이라고 불린다면 거기서 약 한 2km 떨어진 이 55호 관저, 김정은이 있다면 이 아마 55호 관저에 있을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 평양시에서 창광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창광산은 당중앙인의 구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창광산은 우리로 말하면 약 한 200m에서 300m 되는 약간 야산입니다. 야산인데 거기에는 장성택, 김경희가 거주하던 저택도 있었고 고영희가 거주하던 그 저택도 있고 또 김정일의 저택도 있었습니다. 이게 창광산 위에 있는데 제가 그 창광산 관저들은 3개의 저택이 있는데 그 저택은 바로 고려호텔 45층, 만장이죠. 45층에 돌아가는 회전식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회전식 카페죠. 이 회전식 카페 처음에는 막지 않았는데 지금은 뒤쪽은 보지 못하게 회전식 그게 다 막아놨습니다. 뒤쪽 창광산이 바로 밑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는 40층 이상 그 저택에서 창광산을 내려다보면 거기에 저택이 환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더했죠. 나무잎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규모 큰 저택이 3채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나 여기에는 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 모든 동선, 모든 동행, 모든 현지 지도를 다 취소하고 지금 55호 관저에서 휴식하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정은이가 자주 가던 원산도 삼지연도 없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있을 곳은 비록 평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했지만 당중앙인의 청사에도 나오지 못하고 관저에서 심한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병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김정은의 동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에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미 관계도 제로 상태로 만들어 놨고 남북 관계도 제로 상태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에 이게 터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개별 관광으로라는 명목으로 대규모 관광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미국과 조율을 하고 또 그 문제로 해서 미국과 마찰도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리스 대사가 이야기했던 한미 워킹 그룹에 조율을 해서 보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만을 얼마나 토론해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세균 덩어리 하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세균이 모든 것을 올스톱 시켰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빠져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에 물건이 없어 아우성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평양시 외곽에서 저만 살겠다고 박혀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운명도 결국은 이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폭탄이 아니라 서지컬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참수작전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루스, 북한 말로는 비루스라고 하죠.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김정은의 운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김정은이가 모든 동행을 금지하고 모든 행동을 금지하고 현지들을 비롯한 현지 시찰도 다 금지하고 언제까지 박혀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지금 김정은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2월에도 진정되지 않고 3월에도 진정되지 않고 4월에도 진정되지 않고 계속 확산 일로에 있다면 아마 김정은 정권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평양 침투, 김정은 어디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당부드리지만 최대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누가 어떻게 감염자인지 모르고 증상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중국에서 발표했듯이 잠복기가 24일일 수도 있다는 그 중국의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발표했기 때문에 최대한 심사숙고하고 항상 손을 씻고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일반 감기나 독감에 절대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마늘을 권했던 겁니다. 집에서 꿀마늘을 드시지 않더라도 매일 마늘 3쪽, 4쪽씩 드신다면 그나마 독감이라든가 일반 감기에 혈육이 있고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저를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부디 도와주시겠다고 식당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대동강 오리불고기를 사랑해 주신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